안녕하세요. 파이썬 OCR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파이썬에서 테스렉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을 장고, 파이썬 웹이죠. 장고에서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계열에서 임의의 활동관리 데이터랩에서 이 파이썬 OCR이 올려져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까지 올려두었습니다. 파이썬 가상환경을 띄웁니다. 아나콘다나 파이썬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만들었고요. 저는 웹소스의 하나의 장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파이썬 OCR이 있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 같이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방을 만들어서 옮기겠습니다. 자, 우선 장고 프로젝트는 장고가 설치된 상황에서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configure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고요. 점을 저는 치겠습니다. 이것은 안 치면, 점을 붙이지 않으면 디렉토리 생성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앱도 만들겠습니다.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장고 사이트가 뜨는 것은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URL을 치면 장고가 생겼죠. 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앱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이썬 manage file start app OCR로 만드는데 제가 편의상 앞에 CO라는 걸 붙이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앱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 OCR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열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파일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주피터를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소스들이 이미지2 리절트까지죠. 여기까지를 주피터로 옮겨 두겠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리 옮겨둬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두고요. 참고로 저는 파이참을 에디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이제 터미널이나 이쪽 이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활용하셔도 되죠. 또는 가상환경을 여기서 만들어서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에디터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CR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구조는 configure에 가서 settings 파일 부분에서
임포트 OS는 있어야 되고요. 여기를 앱이니까 좀 전에 만들었던 OCR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COOCR이라는 앱을 크리에이트 했기 때문에 앱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ir은 좀 전에 임포트했던 os.path.join 하시고요. base dir 이 가리키는 부분은 이 위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base dir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방을 만들 것입니다. 템플릿이라는 방을 만들고요. 이렇게 됩니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태틱을 정의해야 되는데, 스태틱은 웹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스태틱 파일스 dirs는 이렇게 동일하게 os.path.join을 하고요. base dir 에다가 이번엔 스태틱이죠.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로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디렉토리에서 스태틱이 있어야죠.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템플릿 폴더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복원하는 폴더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스태틱과 템플릿가 만들어져서 일단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로드 하는 이미지를 이 스태틱에 넣을 것이고요. 템플릿은 웹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에는 템플릿 방 안에는 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홈이라는 홈 HTML과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OCR 업로드를 만들어 볼까요? 뉴에서 파일 저는 CO라고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이렇게 관리 편의상 그런 것이고요. OCR 업로드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홈이죠.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분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링크를 걸어서 앞으로 이 OCR 업로드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둘까요?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것은 사전 준비니까 그냥 준비만 하는 상태니까 똑같이 그냥 만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OCR 홈이 아니고 OCR 리드가 되겠죠. 리드 화면이 되고, 이것은 다시 홈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템플릿이고요. 지금은 모델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뷰에서 두 개, 그러니까 그 홈과 그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ef home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콘텍스트는 렌더해서 HTML 파일에 어떤 정보를 렌더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딕셔너리고요. 제가 관리상 쓰는 것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턴
렌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템플릿 줘야죠. home.htm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컨텍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 됐다면 여기에서 타이틀 한번 줘볼까요? 콘텍스트에 이렇게 메뉴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홈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홈 HTML 불러서 메뉴 타이틀 홈이라는 변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화면 구성상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전에 COOCR 업로드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도 역시 COOCR 이걸 만들었고요. 여기는 제목이 OCR 리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개의 템플릿을 위한 부르는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장고 MVT 중에 뷰와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L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URL은 우선 위 configue에 있는 URL에서 하나를 카피하고요. 패스 여기를 include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를 쓰게 되면 다른 URL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OCR 이라는 앱을 만들었죠. 거기 안에 URLs 파일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OCR 여기죠. 이 안에 있는 URLs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include가 빨갛게 뜨죠. 여기 뜨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include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include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OCR의 URL을 카피해서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 URL을 편집하면 됩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지겠죠. 여기에는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하나를 지우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views에 있는 클래스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두 개 홈과 OCR 노드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홈이 됩니다. views 안에 있는 홈이라는 함수를 부르죠. 그 name을 홈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요. 하나를 카피해서 이제는 COOCR 업로드라는 URL을 하나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함수명도 제가 동일하게 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URL이 호출이 되면 view에 있는 함수를 부르겠죠. view에 있는 함수를 이걸 부릅니다. 이것을 부르면 이것은 이 HTML을 렌더에서 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려보면 OCR 홈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업로드로 OCR 업로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홈으로 바꿔야 되는군요. 그러면 HTML 만들었던 곳에서 여기를 홈으로 하면 이렇게 가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OCR 리드가 홈이 되었죠. 다시 가면 OCR 이렇게, 이건 홈입니다. 이렇게 돼서 OCR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여기를 좀 전에 뷰에서 메뉴 타이틀을 돌려줬습니다. 이 메뉴 타이틀.
메뉴 타일들로 바꿔도 되겠죠. 여기를 변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도 작동합니다. 이게 더 편리하겠죠. 변수를 서버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구조가 완료가 되었죠. OCR로 가봅시다. 다시 홈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OCR을 여기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를 읽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OCR 업로드를 만들면 됩니다. 이 아래 부분에서 폼 태그를 만듭니다. 폼 태그를 만들고요. 이 사이에 인풋 파일을 만들어야죠. 다음 파일이 되고요. 네임은 제가 업로드 파일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이디도 역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쓸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파일 업로드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에서 폼에서는 액션을 둬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인크리션 타입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반드시 멀티파트를 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디를 두겠습니다. 아이디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두어볼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둬서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리드라고 뜨면 이것은 여기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로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업로드. 이것은 구성을 임의로 하셔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구조를 업로드 파일을 누르면 이 폼을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미 파일을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조금 스타일을 줘볼까요? 이렇게 스타일을 주고요. 그럼 여기는 업로드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업로드 파일은 헤드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요. 도큐먼트 점 이렇게 하고요.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 폼이 이 아이디에 가진 이 폼이 get element by에서 서밋 되겠죠. 그럼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 일단 업로드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COCR 업로드에서 이 업로드 파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 이 COCR 업로드를 다시 재기적 호출을 하게 됩니다. 업로드 파일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이것은
리퀘스트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이 있는 경우에 처리하고, 여기에서 업로드 파일 이런 식으로 두면 업로드 파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if 업로드 파일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는 경우죠. 올라온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임을 일단 받아두고요. 두죠. 그리고 익스텐션 뒤에 확장자죠. .png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파일에 여기서 os. 스플릿 텍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t 관계죠. 네임을 올드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 0번째는 파일명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 익스텐션이 들어있죠. .png 이렇게 들어있죠. 역시 OS가 빨간불이 뜨는군요. 그럼 제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이거 드립니다. 파일 이제는 스태틱 파일 아래 이런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가 빨간색이로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저장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조금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네임을 정하고요. 이미지 네임은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src 다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하면 세이브 되겠죠. 이름을 정해줄 때 이름명은 여기에 있는 원래 이름 올드죠. 이 이름을 제가 소스 다시 기존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파일 이름명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온 파일명에다가 앞에 다시가 붙겠죠. 그 다음에 파일이 세이브가 됐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인 경우에 이 자동으로 뒤에 문자를 발생시켜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네임이 실제 저장되는 파일명이고요. 이것은 업로드되는 파일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었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미지 네임이. 그리고 이것이 저장된 경우에는 이미지 네임이 생겼고요. 그래서 콘텍스트에 이미지 네임을 돌려줘 보면 이렇게 하면 파일이 업로드 된 경우에는 이미지 네임이 발생해서 여기에 뜨고요.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미지 네임이 리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리턴된 이미지에 업로드된 실제 파일명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 네임이 없거나 아니면 업로드 된 경우에는 업로드 파일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던 그 부분으로 그 파일들, 그러니까 웹소스 아래 좀 전에 옮겨뒀었죠. 주필드 아래 여기서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 해보면 이렇게 해질까요? CSRF 토큰을 넣었군요. 장고는 다른 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CSRF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장고의 스크립트 사이드에서 CSRF 토큰을 만들어 퍼센트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에서 이 CSRF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CSRF 토큰은 서버에서 렌더할 때 연결되어 있고요. 장고가 비교적 보안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CSRF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독에서 보여주는 사례고요. 서버에서 렌더링 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CSRF는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 영상에 따로 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업로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일이 스태틱 때 들어가 있을까요? 소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src를 붙여서 이미지가 올라가 있고요.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고 동일한 파일을 리드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임의에 난수가 붙었죠. 그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도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이 파일명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다 이미지를 한번 뿌려볼까요? img src는 이렇게 두면 되겠죠. 아래 바로 이 이미지 네임을 뿌려주게 되면 우리가 업로드한 이미지명이 보이게 되고요. (150픽셀) 이렇게 두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다시 올려서 리드하게 되면 이렇게 영수증이 보이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여기 테이블 두고요. 이렇게 t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위드스를 100% 주고요. 이 td는 50%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고요. 이 이미지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넣었고요. 조금 더 다듬을까요? 만약에 이 이미지 네임이라는 변수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게 됐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 네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뿌려주고요. 없는 경우에는 리드 해주세요. 그리고 위드스를 여기 이제는 90% 하면
전체 TD, 이 TD의 90% 사이즈로 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홈으로 갔다가 다시 OCR 오면 이미지를 리드해 주세요 뜨고 파일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이미지를 리드하게 되면 이렇게 영수증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이 영수증을 읽어서 오른쪽에 그 텍스트를 뿌려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소스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즈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올렸고요. 이 올린 이미지를 지난번에 했던 그 몇 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읽고요. 이 경우에는 스태틱 아래에 있는 소스 아래에 있는 이미지 네임을 읽겠죠. 근데 여기서는 F를 써서 여기서 imgname 이렇게 주면 읽혀지겠죠.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읽었던 실제 업로드된 파일명을 이 파일명들이죠. 여기에 넣어주면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빨간색이 떴군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일단 오늘도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이 테스렉트를 이렇게 임포트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임포트 하고요. 파이 테스렉트를 임포트 하면 이제는 OCR 리드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는 여기서 이미지를 읽었고요. 이것을 리절트 텍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리절트 XT로 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리절트 텍스트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to 텍스트죠. 스트링이죠, 스트링. 함수를 쓰면 되고요. 자, 좀 전에 받은 이미지 파일 집어넣으면 됩니다. 파일 넣으면 여기 이미지 파일 읽어서 자, 이제는 영수증을 한글로만 해보겠습니다. 한글 영수증이죠. 어제 이미지 2개 중에 1개가 한글이고요. 영문이면 영문해서 랭귀지는 여기서 받아들여서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리절트 텍스트를 읽고요. 이것을 콘텍스트에 담아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없는 경우는 리절트 텍스트를 이렇게 공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이테스렉트에서 이것을 읽어서 리턴 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올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이미지를 한글, 여기 한글이죠. 한글로 이렇게 읽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리절트 텍스트가 돌아오는 것을 여기에서 여기에다 오른쪽 이 50% 여기 넣어줘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업로드된 이미지는 여기에 보이고 OCR 되는 것은 여기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OCR 가고요. 이제는 한글 영수증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 2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리드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영수증이 보이시죠? 우리가 실행 파일을 위치를 지정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그 주피터 소스에 보시면 이건가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장고에서는 이걸 지정하지 않아도 돌아가는데 주피터에서는 이 부분을 지정해 줬었죠. 일단 이렇게 제가 넣어 두겠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린 영수증을 읽었는데 현금 영수증 보이고, 테스렉트 4.0 이후에 LSTM을 도입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캐릭터 단위를 읽으면서 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백을 다 이제 바꿔줘 버리겠죠. 뭐 이것은 좀 정교한 처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면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리를 줘보겠습니다. 프리를 주면 이게 꼴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 두 번째 파일 리드. 자,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영수증을 이렇게 오른쪽의 형태로 읽었습니다. 비교적 잘 읽힙니다. 거래 유형 소득공제 종류 이렇게 잘 읽히죠. 금액도 잘 읽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장고에 지난 시간에 했던 테스렉트 파이썬 OCR이죠. 이것을 장고라는 웹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읽어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픈소스화되는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OCR을 웹으로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